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이번 주가 설 연휴입니다. 작년 연말 개봉을 준비했던 한국 영화들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개봉을 미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촬영을 이미 끝내고 개봉을 준비했었지만 시기만 조율했던 영화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들도 있고 이번 설 연휴 개봉을 앞둔 영화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2편 그리고 개봉 예정인 영화 2편 총 4편의 한국 영화의 장단점을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늘 4편 가운데 가장 먼저 개봉했습니다. 지난 5일 개봉에 상영 중인 영화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영화가 오늘 4편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적은 가장 신통치 않습니다.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그만큼 뚜렷한 영화 경관의 피입니다. 동명의 일본 소설이 원작입니다. 우선 원작 소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국내 출간된 소설은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으로 각색을 했을까? 각색만 제대로 해도 이 영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각색 정말 잘했습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 아닌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각색이 꽤 빼어납니다. 내용이나 장면의 흐름이 굉장히 유려하고 물 흐르듯 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배우 연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진웅 그리고 최우식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압도적 피지컬의 조진웅과 유약한 이미지가 오히려 강점인 최우식. 그런데 묘하게 어울립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우려를 오히려 장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규만 감독님의 캐스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영화 너무 무겁습니다.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꽤 괜찮은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건 상업영화로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범죄 장르란 점입니다. 국내에선 범죄 장르가 꽤 인기 있는데 무슨 말이냐? 범인을 잡는 범죄 장르 영화가 아닙니다. 의심이란 놈을 잡는 영화입니다. 쉽게 말해 딱 떨어지는 맛이 없으니 굉장히 강한 호불호가 생길 여지가 높습니다. 지금의 흥행 성적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오늘 4편 가운데 가장 제 취향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경찰이 되는 것과 비겁한 관료가 되는 것 선택해야 될 거다. 전 경찰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특송입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오래전에 촬영이 끝난 작품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 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박소담이 주연인 영화죠. 기생충 이후 차기작으로 촬영한 작품으로서 저도 언뜻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기생충 인터뷰 때 특송에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온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특송 역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그게 좀 묘합니다. 특송은 여성 원톱 액션 플러스 카 체이싱이 주된 요소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박소담의 액션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저렇게 가날픈 박소담이 저런 6탄 액션을? 액션 수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과도 같은 카 체이싱 엄청납니다. 일부 장면은 헐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팀이 벤치마킹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요?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장점은 앞서 설명한 이 2개가 거의 다입니다. 특송에서 이 2개의 장점이면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듯하기도 합니다. 꽤 괜찮고 폭발력도 꽤 강렬한데 인상적인 타격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상적인 타격감은 다른 지점에서 들어옵니다. 이 영화의 빌런 송세벽이 연기한 조경필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역대급 한국 영화 악역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송세벽은 아시다시피 코미디에 특화된 연기 스타일을 보유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특송에선 그 스타일을 고스란히 악역 연기에 접목시켰습니다. 악역의 달인으로 꼽히는 배우 김희성이
특송에서 송새벽과 맞붙는 씬을 촬영한 뒤 정말 송새벽에게 몇 수를 배웠다, 박수를 수백 번 쳐주고 싶을 정도다 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송새벽의 전무후무한 악역 연기, 이건 특송에겐 장점도 되지만 분명 단점도 됩니다. 박소담 보러 갔다가 송새벽 건지고 온 특송, 약간 애매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편은 현재 녹화일 기준 아직 개봉 전인 영화입니다. 두 편 다 26일 개봉작입니다. 먼저 작년 연말 개봉이 확정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급하게 개봉을 연기했던 영화입니다. 실제 선거판의 여우로 불렸던 실존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기획 단계에선 이 영화의 부제 역시 선거판의 여우였습니다. 설경구, 이성균, 그리고 변성현 감독이 만난 킹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이 공개될 시점이면 개봉을 했고 개봉 첫 주말을 맞이할 시기입니다. 개봉 첫 주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초를 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전 제 할 일은 하겠습니다. 오늘 4편의 영화 가운데 제 평가가 가장 낮은 영화입니다. 1960년대 후반 실제 국내 정치 야사에 등장했고 실존했던 인물 고 엄창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성균이 맡은 배역 서창대가 엄씨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설경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티브인 김운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 서창대의 결과론적 자세와 김운범의 과정론. 결과가 정의로우면 과정은 그렇지 못해도 된다. 이게 서창대의 입장입니다. 반면 김운범은 과정이 정의로워야만 결과가 승리했던, 실패했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60년 전 실제 현대사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메시지도 지금의 현실에 가져다 붙여도 될 만큼 시간적 갭은 사실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 이 영화를 보면서 1960년대 후반 선거판의 얘기가 지금 2022년 우리 사회의 메시지와 어느 정도 접점을 갖게 될까 의문이었습니다. 앞서 시간적 갭이 그리 느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이 영화의 주제를 가져다 붙여도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감입니다. 납득과 공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정치 영화로 킹메이커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성현 감독이 연출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전작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 스타일리시 느와르로 소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여파 같습니다. 근데 전 이 부분도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역할을 하는 그림자 같던 서창대, 그리고 빛과 희망의 부분을 담당했던 김운범, 이 두 사람의 대치를 선명하게 연출한 감독의 스킬, 그런 점들은 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고 평면적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 봐라 어둡지? 이것 봐라 밝지? 같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개봉하는 킹메이커,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저에게 공천해 주십시오.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 오늘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상업성적인 측면에선 오늘 소개되는 4편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꼽기에도 가장 흥행할 것 같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단점은 있습니다. 2014년 개봉에 무려 866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편 해적 도깨비 깃발입니다. 후속편이라고 하지만 후속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과 주연 및 출연 배우 모두가 교체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영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연결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전적과 교집합을 이루는 건 해적이 나온다, 산적이 나온다, 바다가 나온다, 보물을 찾는다, 나쁜 놈이 나온다, 그리고 사극이다. 딱 이 정도입니다. 해양 어드벤처 장르로서 재미는 충분합니다. 한국판 캐리비안의 해적을 연상케 합니다. 장면과 연출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효주, 강하늘의 케미도 전작, 손예진, 김남길 못지않습니다. 악역 권상우의 존재감도 의외로 눈에 띕니다. 권상우의 섬뜩함이 꽤 강렬합니다. 그런데 전작의 아우라가 너무 강렬했을까요? 해적 도깨비 깃발, 템포 조절이 조금 잘 안 된 듯합니다. 전작의 경우 액션과 코미디, 볼거리, 그리고 드라마의 비율이 꽤 적절했습니다. 이번 해적 도깨비 깃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코미디와 볼거리에만 집중합니다. 재미를 느낄 구석이 정말 많지만 시선과 집중도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지루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객 개개인의 관람 집중도가 해적 도깨비 깃발의 입소문 관건이 될 듯합니다. (2022년 1월) 개봉한 한국 영화 빅4.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그만큼 뚜렷한 4편의 영화들. 이번 영화 터는 기자가 예비 관객들의 선택의 폭을 조금 줄여주는 좋은 길라잡이가 됐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